반갑습니다. 오늘은 맹자 건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맹자를 옛날에 상응은 분리하기 전에는 상응을 합해서 한 건이었는데 그걸 맹자 7권까지 7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6, 7, 2권 몇 장 남아있습니다. 4편이 남아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올 여름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맹자집조 건지 12일 고자장구 상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고자 고불례라고 해가지고 앞에 맹자의 어떤 부동심 할 때 나왔죠. 부동심 편을 하면서 어쩌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그 편을 할 때 고자도 선화부동심이다. 나보다 먼저 부동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고자가 나왔습니다. 고자하고 맹자하고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자왈 성은유 기류야오 의는유 백언야니 이인성위인의 유이기류 위백언이니라. 맹자왈 자능순 기류지성이 이위백언화 장창적 기류 장창적 해칠장으로 발음 나오니까 해칠장적이네. 장창적 기류 이후에 이위백언야니 여장장적 기류이 이위백언이면 저격장장적인하여 이위인의야 솔천하지니 화인의자는 필자지엄분여. 고자왈 성은유 단수야니 결저 동방적 동묘하고 결저 서방적 서류하나니 인성지 무분어 선불선야 요수지 무분어 동서야 아니라 맹자왈 수신 무분어 동서언이와 무분어 상하호와 인성지 선야 요수지 치하야니 인무유불선하며 수무유불아니라. 금부수를 박이약지면 가사가상이며 객기행지면 가사재산이언이와 시기수지성결이요 기세적이었냐니 인지가사위 불선이 기성이 역교시 아니라 고자왈 생지위성이니라. 맹자왈 생지위성야는 유백지위백야 왈연하다 배우지백야 유백설지백이며 백설지백이 유백옥지백야 왈연하다
연적 견지성이 유우지성이며 오지성이 유인지성이야. 네, 그까지 한번 하고 가시죠. 요 고자와 나눔 이야기, 이거는 엄청 유명한 편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이냐 선악이냐, 안 그러면 본성에는 선불선도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니죠. 그 모든 만물의 본성에 관한 토론 중에서 가장 최초로 드러난 것이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 성에 대해서는 공자도 거의 말씀을 안 하셨죠. 공자도 거의 말씀을 안 했고, 공자를 지나 자사까지 내려올 때 육아에서는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지 성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초로 이 성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한 것이 공자가 아니고, 공자가 성에 대해서 한 말은 거의 한마디죠.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온갖 사람이라는 건 성상근, 본성은 서로가 가까이, 본성은 서로가 유사하지만은, 배우는 태어나가지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배우는 습관은 살아갈수록 점점 멀어진다는 성상근, 습상원이라는 그 말 한마디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에 대해서 최초로 개념 규정을 한 것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중용에서 했죠. 중용에서 말을 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엄청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저 태어난다고 이 성이라는 것은 길가서 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이 명하여 부여해 준 것이다 해서 천명지리성이라는 요 말을 엄청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육아에서는 자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하고 난 이후에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 그런 것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전국시대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본, 지금 이때까지 해도 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잘 안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맹자와 고자가 토론을 한 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있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을 두고서 이거 한번 토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성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성을 뭐라고 합니까? 성은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사람의 성, 이거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만물한테, 생명을 벗어나서 모든 만물, 저 태양, 달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서 이 성에 대한 거는 공자와 맹자 시대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지만은 선진유학이 신진유학, 송나라 때 성리학으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유명한 엄청 중요한 철학적 명제가 되었죠. 이 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이 동양 철학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후대에 규정된, 사실 맹자도 이 성이 무엇인지를 딱 천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까지는 인정을 했지만은 성 자체를 탁 맹자도 직접 설명을 안 해놨죠. 왜? 성으로부터 발출되는 효과, 나타나는 현상을 말을 해줘. 본성 중에 어질 인자가 있는데 본성 중에 어질 인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 단초를 봐라. 그 단초는 측은한 마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단을 말로 해놨죠. 그렇지만 후대에 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성, 성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건 개념으로서는, 개념으로서 이 성어를 말할 때 뭐냐면 뭡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런 것이 성입니다.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특징.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이란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 뭐 태양이면 태양이란 저 자체의 본질적인 특징,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마 성이라고 할 겁니다.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 그런데 요리 말하면 쉬울 것 같아도 이 본질적인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본질적인 특징. 이 본질 특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 몸뚱이 안에 관계된 것처럼만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만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정신적인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개가 나눠지면서 성은 후대 성역에 와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긴 하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있는 존재,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특징이다. 이 본질적인 특징이 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아에서는 이 어찌됩니까? 이 본질적인 특징은 어찌 되냐?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때 본질적인 특징은 어찌 보면 정신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어찌 됩니까? 기질, 육체적인 거죠. 기질적인 특징도 있을 것이다라고 뒤에 성리학은 말하죠. 제가 이거는 붙인 겁니다. 그럼 이 정신적인 특징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상학적이라고 말하겠죠. 행위상학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기질적인 특징은 행위학적인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와가지고는 이 그럼 정신적인 특징으로서는 성을 갖다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어찌 되냐 하면 말로 하더라도 요거는 본연지성이라고 말을 했죠. 본연지성. 본연이란 말이 뭡니까? 본래부터 연자. 그러할 수밖에 없는 성. 본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성. 이것을 갖다가 정신적인 어떤 특징으로서 성으로 본 거죠. 기질적인 특징으로서는 뭡니까? 바로 이대죠. 기질 그대로 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요걸 갖다가 기질지성으로 본 거죠. 그래서 송나라 육아에 나오면 이 사람의 본성은 두 가지다. 행위상학적인 정신적인 본연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기질적인 성. 그렇고 몸뚱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들. 이런 것을 기질지성이라 하죠. 예를 들어 뭐 몸뚱이에 있으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 것들. 먹어야 되는 숨 쉬어야 되는 것들. 또 본능이 뭐 자기만 있고 뭡니까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이랬으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본능들 이런 것들이 기질적인 어떤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정신적인 것은 본연지성이라고. 이 본연지성은 어찌합니까? 본래부터 그러할 수밖에 없는 성이지만은 요걸 맹자가 말할 것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받으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여해 주었을 거잖아요. 이 하늘의 속성은 뭐인가요? 하늘의 속성은 원향이정이죠. 원형이정. 하늘의 속성은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고 시작한 것은 발전하게 하고 발전한 것은 결실을 맺도록 하고 결실을 맺은 것은 갈무리하고 다음 시대에 전하도록 하고 이것이 원행이정이죠. 우리말로는 기성정결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늘의 속성은 원행이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행이정이 천명지위성이니까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사람의 본성이 된 거니까요. 요 네 가지가 하늘이 명해가지고 사람한테 준 것이라면 사람한테 준 것을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원을 갖다가 사람한테 줄 때는 인으로 줬고 형을 의로서 줬고 리는 어찌냐? 레로서 줬고 정은
요렇게 길어서 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인 원행이정을 사람에게 그대로 부여해가지고 인의 예지를 준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적인 본연지성입니다. 요 기질적인 성은 아까 말한 것대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요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질적인 특성은 요렇게 말을 해놨죠. 이해가 납니다. 식책이라고만 써놨어요. 식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것 이걸 식이라 했고 책은 뭡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위를 색이라고 말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기질적인 성으로 말로 해놨죠. 그래서 유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그 행위상학, 요게 행위상학, 요 기질적인 것은 행위하학으로 봅니다. 행위하학. 그래서 이 행위사학은 뭡니까? 행위사학은 순선으로 봤죠. 순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 수밖에 없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선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다. 단지 줄 때 이걸 100% 다 준 게 아니고 씨앗으로만 줘놓은 거죠. 씨앗으로. 이 씨앗을 갖다가 불육고 확대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100% 극대화시키면 성인이 되는 거죠. 씨앗으로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본성의 선한 본성은 어디 있는지 알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탁 하는 불쌍한 거나 우물에 아가 빠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건져내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측은지심을 통해 가지고 본성에 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발단을 통해 가지고 치근한 마음을 확대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최고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성인으로서까지는 인이다. 뭐 인원식이죠. 불교에서는 뭐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행위사항은 100% 다 선한 것이다 해가지고 순선이라고 하죠. 순선이라고. 이 행위학적인 기질적인 것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선혹악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혹선혹악. 그래서 이 혹선혹악인 이 혹선혹악이라고 있는 기질적인 것은 말로 해놨죠. 이 중에서 이 악하기도 한 이 부분을 순화시켜 가지고 본연의 성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그게 교적교, 가르칠 교자. 그래서 하늘이 명해준 것은 본성이고 이 본성 따라서 가는 것은 도이고 도까지는 인물성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자기 도가 있고 사람도 자기 도가 있고 물도 자기 도가 있고 또 짐승도 자기 도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사람한테 특질적인 것은 이 도를 갖다가 수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수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지위 도를 갖다가 갈고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가 중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요새 이 정신적인 거나 기질적인 것이 명백히 이렇게 규정한 것은 송나라의 성리학이 때 와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오늘 고자와 맹자가 나오는 것은 이 정신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까지도 아직 분화 개념 정립이 되기 이전 여기쯤에서 최초로 성이 뭐냐라고 토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 이 본성, 자서가 말한 천명지위 성이라는 말 한마디 정도, 또 공자님도 말씀 안 했으니까요. 요 정신적인 행위상학적인 것과 행위하학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이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 성악설과 성선설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그는 첫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자가 말하기를 성은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은 요 길을 야라. 성은 뭐와 같다? 기류와 같다. 기류하는 게 기자로 구기자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기류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기류 자체가
그 기와 유가 아니고, 기류라는 것은 버들은 버들인데 어떤 버들이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리버들이라는 거 압니까? 고리버들겠죠. 고리버들은 나무 축축 늘어지지 않고 가면 버들겨지가 아니고 버드나무 쪽쪽쪽쪽 올라가지고 배 가지고 이 강주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고리짝을 만들 수 있는 버들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쭉 무지나 이런 습지에서 자라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고리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자가 본성은 뭐이다라고 말로 안 해놓고 일단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고리버들과 같다. 이 강주리를 만들까 하는 고리짝을 만드는 버들, 고리 기류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고리버들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본성에 대한 성향하고 앞에도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의는 맹자는 본성에서 우러나는 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자는 의는 본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리버들과 같고, 또 우리가 하는 정의로움,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바르게 하려 하는 정의로움은 뭐와 같다? 정의로움은 백원과 같다. 백원 할 때도 이 배자는 뭡니까? 술잔 배자하고도 통하기는 한데, 이것도 뭡니까? 나무 가지로 만든 그릇 배자. 백원이라 하면 이거 다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원을 가만히 보니까 백원 크면은 건자는 강주리 건자예요. 강주리 건자가 많은데 배자는 이 술잔 배자인데, 그래서 술은 뭐 떨어지니까 만든 거 아니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배라는 것은 나무목이 아니고 자 붙은 것은 사기나 이런 술병을 담을 수 있는 강주리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배자도 여기서는 강주리 배자, 강주리 건자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술잔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의라는 것은 아마 그 고리버들로가 만든 강주리와 같은 것이다. 이리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고자가 의를 보는 겁니다. 백원 같은 것, 고리버들로 만든 그런 강주리와 같은 것이니 해놓고 어떻습니까? 이인성으로 비인의는 이인성으로 비 사람의 본성으로서, 사람의 본성은 기본으로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죠. 사람의 본성으로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인의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외인적인 효과죠. 사람의 본성으로서 인의를 행하는 것은 뭐와 같다? 마치 고리버들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과 같다? 네, 강주리를 만드는 것 같다. 이것이 고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는 어찌 되냐 하면 이 성은 기류와 같다. 기류와 같은 것. 기류와 같다라고 했었는데 요 자체가 이 성하다,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가 있다. 그런데 기류를 가지고 어찌 됩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한 게 딱 들어갑니다. 가공을 하면은 뭡니까? 가공을 하면 강주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류라는 자체를 갖다가 성이라고 보는 거죠. 기류라는 자체. 그래서 타고난 본성인 기류를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강주리를 만들 수 있듯이 타고난 본성을 뭡니까?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해야 의가 그럼 될 수 있겠나요? 예. 요 기류를 가공해야 강주류가 되듯이 고자는 어찌 됩니까? 본성을 어떻게든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야 의가 나온다고 본 거죠. 인위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이기는 교육이 또 될 수가 있을 거고, 뭡니까? 다른 훈련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어떤 수련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억제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맹자가 딱 볼 때 한계가 딱 이상한 게 뭡니까? 기류를
가공해가지고 강주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은 기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물의 속성을 그대로 순화시켜가지고 북돋아 가지고 이 강주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강주리를 만들려고 하면 기류를 베가지고 그 본성을 해쳐가지고 이 강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맹자는 어찌 됩니까? 맹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인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명해받은 거다. 하늘로부터 명해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 자라도록 놔둬야 이 극대화 돼가지고 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이 인의를 갖다가 지 욕심에 얽매여가지고 인의를 해치면은 나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완전 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맹자는 어찌 되냐면 이 기류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가공한다 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맹자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고자가 말한 기류를 가공해야 강주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고자는 이 기류를 성이라고 봤은 게 어찌 됩니까? 성을 순선으로 본 게 아니고 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갖다가 선하지도 악하지 않는 걸 가공을 해야 사람다움 유익한 게 나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고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선에는 선도 불선도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성선설에서 성에는 선 불선도 없다라는 걸 고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고리버들과 같은 것이고 또 육아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인의할 때 의라는 것은 그 고리버들을 가공해가 만든 강주리와 같은 것이니 사람의 본성임으로써 사람의 본성으로까지 쓰고 인의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고리버들로서 강주리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인위적인 가공을 가해야 강주리가 되듯이 사람도 본성을 닦거나 훈련하거나 교육을 시켜야 의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의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은 아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맹자는 그렇지 않다. 타고난 본성 중에 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청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이것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말하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을 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고리버들로서 만든 강주리가 의라면 인위적인 가공을 또 통해서 가공을 넣어서 만든 것이 강주리와 같은 것이 의라고 한다면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능sun 기류지 성이 이위백원화 그대는 이 말이죠. 그대는 함께 고자는 생존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고자를 두고 자 그대는 이렇게 말을 보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능순 능이 무엇을 따라서 이 말이죠. 무엇을 순종하여 이 말이죠. 무엇을 그대는 능이 기류 고리버들의 본성을 고리버들은 태어날 때 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리버들의 본성을 잘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순응하여 따라 나아가서 강주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고리버들의 본성을 따라 순응해 나가려고 뭐 계속 자라거나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고리버들의 본성이겠죠. 그런데 강주리는 인위적으로 고리버들을 갖다 해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조금 맹자의 지적이 조금 너무 조금 한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고리버들을 베어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라서 가공하는 것 이것으로서 강주리를 만드는 것은 의 자체도 사람의 본성을 중에서 나쁜 어떤 없는 것을 해치고 가공하고 훈련해가지고 의가 주입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입되는 것이
냐고 반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능히 고리버들의 본성을 다 순응해가지고 강주리를 만든다라고 여기는가, 이위 여기는가? 아니면 장저 기류 이후 이위 백은 호화 해놓고 자기가 말이네요. 장저 기류 위에 이위 백은이니 장차 무엇을 장적은 고리버들을 해치는 거죠. 해칠 장자, 해칠 적자죠. 장차 고리버들의 본성을 해친 이후에 자르가지고 그것을 뭐 칼로 자르고 이런 것은 잘라와가지고 가공하는 건 해치는 거니까요. 기류의 본성을 해친 이후에 강주리를 만든다고 만드는 것이니 기류의 고리버들의 본성을 해친 이후에야 강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장저 기류이 이위 백은이면 만약이죠. 만약에 장차 장적 무엇을 해친다는 거죠. 무엇을 기류의 고리버들의 본성을 해쳐서 백은 강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본성에다 비유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역장 장적이나요. 또한 장차 사람을 해쳐서라 하는데 좀 더 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의 본성이 있죠. 사람의 본성도 그렇게 마치 고리부도를 배우듯이 사람의 본성도 나쁜 본성도 그것을 해친 이후에 제재를 가한 이후에 뭡니까? 제재를 가한 이후에 인가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순응한 대로 이렇게 잘 본연지성이 잘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렇게 잘 놔두는 것이 그래서 천성대로 인의가 되는 건데 당신 말대로 하자면 사람의 본성도 억지로 제재를 가한 이후에 인의가 생긴다고 보느냐 이리 묻는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합니다. 소천하지 인이하 인의자는 무엇을 인솔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을 인솔하여 데리고 가가지고 무엇에 재앙을 끼치는 것은 인과의에 재앙을 끼친 자는 필자지어문적 반드시 그대의 말일 것인즉 그대의 말 때문에 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자의 말대로 하면 사람 태어날 때 인과의는 없다. 그래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인의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인의는 안 가져도 상관없는 게 본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의를 뭐 중요하다면 사람은 가질 것이고 그런데 이건 어찌 됐냐면 이 기존으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도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완전히 뭐 이것을 좋은 말하면 교육이 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의 본성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그 인애가 생긴다고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자가 말하기를 고리만 말해놓고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는 사람의 본성과 인애를 고리 버들하고 그것을 강연 만든 강주리에 비유한 반면에 여기는 또 물에 다시 비유한 말이네요. 고자가 말하기를 성은 유 단수양이 성은 뭐와 같으니 단자 이거는 물이 빙빙 도는 여울이라 그러죠. 여울 단자입니다. 빙빙 도는 물 어떤 가치 가지고 빙빙 도는 물 뭐 아주 저수해 놓은 물이겠죠.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여울의 물 빙빙 도는 갇힌 물과 같은 것이니 갇혀 가지고 빙빙 도는 그는 여울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다. 그래서 결저동망 큰 못이 여기서 갇혀 있는 물을 갖다가 저자는 지어의 준말에 했죠. 지어의 그래서 이를 뭐뭐야 합니까? 결은 튀어놓을 결자입니다. 튀울 결자죠. 막힌 걸 튀우는 게 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튀우면 이것을 동쪽으로 딱 튀우면 물은 동으로 흘러갈 것이고 결저 서방적 이 물을 서방으로 서쪽으로 튀어 놓으면
서류,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니 이 고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성지 무분의 성불성이야. 사람의 본성 중에 무엇이 구분이 없는 것. 어떤 구분? 성과 불성의 구분이 없는 사람의 본성 속에 성과 불성의 구분이 없는 것은 요 수지 무분의 동서가 아니라 그 물이 무엇이 동쪽으로 흐를지 서쪽으로 흐를지 구분이 여울물은 본래는 구분이 없었잖아요. 튀어나온 게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입니까? 사람의 본성 중에는 선한 것도 불선한 것도 없다. 그런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환경적인 영향이나 제재를 받아가지고 우연히 선한 쪽으로 가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걸 봐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나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고자의 설은 인무 선불선 사람의 성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나쁘게 들리는 것 같아도 이 자체가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고자와 같은 어떤 상임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후천적인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다. 단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이런 것을 배우면은 인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산적 밑에 가서 배우면 산적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후천적인 교육을 엄청 강조한 것이 고자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놓친 것 한계가 맹자는 어찌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근이 없으면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선한 마음이 없다고 뭐 아무리 교육을 통한다 해서 그 교육 통한 게 우찌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 라고 보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죠. 이것이 본연지성입니다. 태어날 때 본연지성이 없으면은 태어날 때 본연지성이 있어야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 그런 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의가 들어갈 거냐 이 말이죠. 결국 이 말은 어찌되냐 하면 뭐 소나 돼지도 교육을 시키면 사람과 같은 인의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맹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고자의 말도 요리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물은 동쪽으로 튀우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튀우면 서쪽으로 흘러가듯이 사람의 본성의 선악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를 맹자와 수시무분의 동서언이와 물은 진실로 물은 참으로 무엇이 구분이 없다. 어디에? 동요하는 것과 서류하는 것에는 구분이 없다. 그럼 흘러가는 길이 그리 있으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물은 참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것과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다음 뭡니까? 무분의 상하와 이 말을 한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구분은 없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구분? 위하고 아래하는 구분은 없겠는가? 물은 상하가 위하고 아래하다 이렇게 되지면 어찌 됩니까? 상하라면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 말입니다. 어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구분은 없겠는가 말이에요. 물은 동서의 구분은 없겠지만은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상하의 구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의 속성 본성에 관해서 규정을 한 것이 누가 더 정확한지를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그래 동서의 구분은 없다 진짜. 그렇지만 물은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구분은 없겠는가? 위아래 구분은 없겠는가? 그래서 언제나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지선냐는 그래서 맹자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사람 본성이 선한 것은 인성지선냐. 사람 본성이 선한 것은 뭐와 같다? 물이 아래로 나가는 것.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동서의 구분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상하의 구분은 있다는 거죠.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그럼 인무유불선하며 서수무유불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없으면 사람은
무유불선. 불선함이 사람은 무유불선. 사람은 착하지 아니함입니다. 불선함이 있는 그다음 뭐지는 무유라는 해석 나오면 좀 어렵죠. 사람은 불선함이 있는 경우는 없고 이 말입니다. 불선함이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게 무유의 해석입니다. 사람은 불선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설무자가 동사하고 유자는 그러한 경우. 사람은 불선함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태어날 때 모두 선밖에 없는 거지. 본연지성이니까. 이 당시 이 무유 불선한 게 아까 어찌입니까? 맹자는 기질지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질지성은 인정한 거야. 사람이 아까 기질이 있으면 나오는 기질지성이라고 그 주자는 말하는데 저도 그거는 기질지성이라고 해야 될지 기질지능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그거는 후대는 그걸 말하는 우리는 사람의 몸뚱이에 있어가 나오는 건 뭐라고 합니까? 본성이라고 안 하고 본능이라고 하죠. 서양이 말해서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사람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 기질에서 나오는 것은 본능이고 본연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이라고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유 나오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순함이 있는 경우가 없고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불아 아래로 흐르지 아니하는 경우는 없다.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와 같이 사람은 모든 것이 태어날 때 선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치 그 선으로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선을 하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가지고 본선 중에 씨앗도 없는데 때리고 패고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면은 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맹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완전 그 본성을 아직까지는 철학적으로 규명되거나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본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지금부터 2300년 전인데요. 엄청 두 사람 다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금부, 술을, 박이, 약지. 그러면 사람인데도 왜 다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로 하느냐? 이 나쁜 일을 하는 경우는 맹자는 물에다 비유하기를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금부, 술을, 박이, 약지면 이제 대저 물이라는 것을 박은 손바닥으로 칠박자입니다. 팍 치는 거, 박수. 그래서 지금 대저 물이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쳐서 약은 뛰어오르게 할 약자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쳐서 이것을 뛰어오르게 하면 물이 솟으니까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쳐서 물방울을 튀어오르게 하면 가사가에 그 물이 쳐가지고 무엇을 이마를 지나치게 이마를 지나 올라가게도 할 수 있다. 한 길 높이로 치어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왜 그걸 보고 물들 아래에서 위로도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가상이면 사람의 이마를 지나서 올라가기도 할 수 있으며 기기행기면 격은 막 하나다가 갑작스럽게 탁 튀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하게 격렬하게 하여서 이걸 흘러가게 하면 행은 흘러가는 거죠. 물 기운을 물 세력을 격렬하게 하여서 흘러가면 딱 막아놨다 갑작스럽게 튀우면은 저 산도 뭐 차고 오를 수가 있죠. 물이. 그래서 격렬하게 하여 이것을 흘러가게 하면 가사재산이라 그 물이 습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도 있게 할 수도 있다. 이건 그슬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기 수지성제야. 이것이 어찌 물의 본 속성이겠는가. 물의 본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마치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마치 이 물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물의 속성이겠는가? 기세적 영향. 그 뭡니까? 그 행시가, 그 상황이, 행편이 이런 뜻입니다. 그 행시가고, 그 행편이, 그 상황이 그러한 것이니 기세적 영향. 그것은 속성이 아니고 물의 본성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이 꼭 그러한 것이니
인지가사위불선이 이 말이죠. 사람이 하여금 무엇을 행하는 것, 불선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기성이 그 본성이 그 성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래로 그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맹자는 후천적으로 보거나 환경적인 거나 나쁜 것 때문에 잘못하는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가 천선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어찌 됩니까? 고자는 길 위에 고리버들에 비유해가지고 그것을 꼬개고 해가지고 다음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것이 인의다라고 했는데 맹자는 본래 인의는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그대로 잘 순하게 발령시키면 그대로 선한 인물 성인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억지로 하면은 물을 거꾸로 돌리듯이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성악설과 성선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은 그래서 성은 선하다라는 맹자의 주장과 성은 선하지도 않고 결국 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성악설로 가는 선은 악하다는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논의가 사람의 모든 만물의 본성을 두고 토론한 것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시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가면은 맹자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진심장에 있는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진심장에 가면 어찌 됩니까? 진심장에 보면 맹자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말이 뭡니까? 여기 맹자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성하고 심하고는 또 다르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철학적 명령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뭐이고 성이라는 건 뭐냐. 그런데 어찌냐 그 마음, 사람 태어날 때 그 마음이라는 건 일도 후대 이제 송약 등 성리학에 보면 심의 안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난 본연의 어떤 요인, 이것을 갖고 성이라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포괄적인 면에서 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진지신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다한다는 게 뭐인 거를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진지신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예, 그 성을 알 것이고, 그 성을 아는 자는, 그 성을 아는 자는 하늘을 알 것이다 라는 말을 인해하는 거 뭐 이것이 중용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읽지 않고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면 이런 걸 보면은 이 자사가 말하는 중용의 도리를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맹자는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한 진심장의 이야기를 하면 먼저 하면은 맹자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자사가 천명지위 성이라는 이 말은 뭔 말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가다 그제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발에 도불이 채이듯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태어날 때는 다 하늘이 명해가지고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원양이정을 인의 얘기로서 너한테 생명한테 부여했다. 그는 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건 어찌 됐냐 하면 이 중용에서 말한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지역고는 그렇고 생명의 뒤에 가면 본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위성이라는 것은 어찌든 하면 본성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는 뭡니까? 사람이 가지는 생명의 가치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저 지푸라기나 이런 거와 같지 않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는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가진 인의 예지는 그거 실천 안 한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거 실천한다고
뭐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것을 행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발현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은 본성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의 가치를 구현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중용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뒤편에는 진심장이 먼저 이렇게 보고 맹자가 말하는 본성론을 좀 더 깊이 알고 요 고자편을 보면은 뭐 좀 더 훨씬 편하게 다가올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앞에서 무려 사단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니까 고자의 어떤 학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비판만 하려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에 대한. 선생님, 저 진기심이라는 말, 진기심이라는 경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 진기심은 경을 이야기합니다. 흥미경자. 진기심. 그 마음을 다하는 거, 경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경은 아닙니다. 진기심을 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자세가 경이라는 겁니다. 경을 통해서 진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꼴은 아닙니다. 진기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건 근사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기심, 내가 내 마음을 다 극진히하다고 해석합니다. 내 마음을 극진히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치를 갖다가 다 깨뚫어 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마음 자체가 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공부입니다. 경공부를 통해야만 이 진기심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공부의 1등이 주일무적이죠.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마치 선정에 들듯이 하는 주일무적을 두고 한 말이죠. 그래서 진기심에 들어가려면 우선 나의 자세가 경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 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진기심 일결로 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사로. 예, 또 하겠습니다. 고자왈. 예, 이것이 아까 말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는 후대 두 개는 통합이 됐습니다. 고자왈 생기위성인이라 좀 말을 씁니다. 생기할 때 이건 갈지자는 목적어 위로 올라왔다는 표시입니다. 생을 이리 해석해야 됩니다. 생을 성이라고 이른다. 이 말입니다. 생을 성이라고 이른다. 사람 성이라고 말해. 이거는 고자가 성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한 겁니다. 생을 성이라고 한다. 생이 뭐이겠나요?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석하기 좀 난감합니다. 뭐라고 해야 꼭 맞는 해석이 될지 생자가 해석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생한 거, 생은 뭐니까? 이거는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면서 해내는 활동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자가 어찌 됐냐 하면 뭡니까 어떤 생명체의 활동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한테 비유하니까 주자는 이걸 달기로 사람의 의식하는 것과 그러니까 정신활동이죠. 정신활동과 육체활동 두 개를 말한다. 이렇게 주자는 달아놓은 겁니다. 주자는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고자가 이 당시에 뒤에 보는 맹자의 반박하고 문을 보면 훨씬 생자가 간명해집니다. 뭐냐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성이다. 살아있는 것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이라다. 고자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매력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본성이다. 이것이 나중 말하면 이것이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기질지성으로 인용합니다. 기질지성. 본연지성으로 아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이다. 이렇게 엄청 매력적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뒤에 가서는 지금은 다시 송나라의 성리학에서 인의 예지는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개를 개다를 서로 소답게 규정짓는 것은 유전자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유전자. 그럼 유전자에 주어져 있는 것, 유전자에 주어져 있는 것은 유전자에 주어져 있는 것 외에는 인성이 없다면 이미 유전자 중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거 안에도 인의 예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연지성보다 기질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위성은 아주 매력적인 말이지만은 그 맹자가 반박한 걸 보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다 성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도 살아있고 소도 살아있고 사자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체를 성이라고 하면 그럼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고 살아있는 것이 모두 성이라면 다 이것이 개나 소나 모두 다 본성이 같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기질지성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말이 오고갔지 고자가 말한 생기위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연구가 사실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을 말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성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것,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이다. 이래 해석해야 될지 참 이거는 제가 이거 봐도 해석하기 조금 어렵다. 참여는 직업운동자라 이래놨는데 그렇게 깨닫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있는 것, 것이 성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활동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어찌입니까? 유전인자가 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맹자하고 고자 할 때는 유전인자는 것도 안 나왔고 이래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고자는 이 당시 말은 모든 것이 생동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면은 생동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면 생동하는 것은 동일 생명체는 다 생동하지 않느냐? 그럼 성을 다 같이 봐야 할 것이냐? 맹자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만약 이 생자를 우리가 말하는 유전인자 쪽으로 본다면 결코 이 말도 무시할 수 없는 근대에 와서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명제다. 이리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의 문제고 고자하고 맹자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생자에 대한 것이 꼬마 살아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그 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와 같은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살아있게 하는 것 해석이 어떤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이다. 성인이라 고자가 그리 말을 했다가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요. 살아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맹자는 요 중에서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너무 공통 부분이 많다. 이걸 다 성이라고 한다면은 사람 본성하고 개 본성하고 소 본성하고 다 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이라는 것이 인성과 물성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다 쪽으로서 맹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지위성야는 나왔죠. 생을 성이라고 이러는 것은 제일 해석 좋은 건 이 말이네요. 생을 성이라고 이러는 것은 거기 직접 해석입니다. 생을 성이라고 이러는 것은 생을 살아있는 것 내지는 활동하는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성이라고 이러는 것은 해가지고 무섭니다. 유백지 위백이야. 뭡니까? 백지 백을 흰 것을 희다고 흰 색깔을 희다고 이러는 거와 같으냐 이리 물었습니다. 흰 걸 희다고 하고 이러는 흰 걸 희다고 하니까 색은 움직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걸 성이라 하면 살아 움직이는 걸 성이라고 하는 것을 흰 걸이라고 말하고 가느냐? 들으면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될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이 대화를 우리가 옆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걸. 그리고 백지백은 어쩜 눈에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말한 것이 말한 거죠. 안에 있는 행위 상징이나 내면적인 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은 흰색을 보고 흰색이라고 말한 것과 같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녹해가지고 고자가 좀 상세히 설명했으면 될 건데 고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겁니까? 예스 해버린 거예요. 예스. 그러니까 왈은 고자가 말한 거죠. 고자 왈 연하다.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흰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살아 움직이는 것을 같은 성이라고 말한 게나 같다라고 한 걸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을 보면 이게 왈 연하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했으면 훨씬 고자도 자기의 논지가 명료하게 드러났을 건데 여기서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자가 왈 연하다. 그렇다. 뭐 흰 걸 보고 흰 것이라고 한 거나 살아있는 활동하는 걸 보고 뭐 성이라고 한 것은 같은 말이다. 이것을 갖다 일단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하다 하니까 그 다음은 맹자왈이 빼져 있습니다. 빠져.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말을 한 겁니다. 맹자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백우지 백야. 이거는 흰 색깔의 흰 색깔의 깃. 백우지 백. 흰 색깔은 용 살은 새입니다. 흰 털을 가진 흰 색깔의 털을 희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얀색이죠. 하얀색이죠. 백우지백. 흰 색깔의 털을 희다고 하는 것과 희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백설지백. 흰 눈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깃털이 흰 거하고 눈이 흰 거하고 흰 거는 같지만은 왜 눈과 깃털은 속성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한 것만 보고 동일하다고 여기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맹자가 이 색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깃털을 보고 희다고 하는 것과 흰 눈을 보고 희다고 하는 것이 같으며 또 백설지백 흰 눈을 희다고 하는 것이 유배옥지백 흰 옥을 보고 희다고 하는 것과 같으냐 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보면 크고 이건 다르잖아요. 외행적으로 보이는 색깔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속성은 다른데 이렇게 말을 한 거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리 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고자는 이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에 이 말을 맹자하고 그렇다라고 한 것이면은 어찌 되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것은 고자는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고 모든 만물들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로서 알아들었을는지는 모르죠. 성이 없는 어떤 존재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이 없는 존재는 없는 거죠. 사자도 성이 있고 개도 제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 성하고 동일하지는 않는 거겠죠. 그런데 뭐 보편적인 성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자가 연하다라는 말도 수긍이 가기는 하는데 맹자가 물었던 것을 보면은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마하고 안에 있는 속성은 다른 건데 고자는 일단 연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야기하기고 네. 맹자는 거기에다 관점,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 형태예요. 예. 그런 기도. 예. 대화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을 달리해서 하니까 우리는 이걸 읽어보면 맹자는 또 말 걸어가고 싸움하는 거 좋은 그런 사람 같이 그리 비치가 되죠. 왜냐하면 고자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맹자는 거기에다 자기 시각을 통해서 마음속은 마음의 눈까지 같이 겹쳐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뭐인지 하면 성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가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개념 규정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성학설과 성선설을 가지고 다툰 거는 우리는 뭐 학설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최초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보는 개념 규정하고 느낌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그것이 벌써 23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뭐 해답이 끝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적 이거는 다시 맹자가 이야기한 거죠. 연적 그렇다면 겐지성이 개의 성이죠. 개의 본성. 개도 뭡니까? 생하에 있는 거거든요. 생한 활동을 하거든요. 또 유우지성, 소의 성과 같으며 소도 생하여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하여 활동하다는 것을 성으로 묶어놓으면 이 두 개 같은 거죠. 그렇고 우지성이 소의 본성이 유인지성 사람의 본성과 같는가. 이것을 앞에 말한 대로 생하여 활동하고 기능하는 것으로 말하면은 개나 소나 사람이 같을지언정 생하여 가지고 활동하고 기능하여서 나타내는 가치로나 아니면 그 거성으로 보면 이는 다른 거죠. 아까 말한 성성으로 보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논한 거나 또 지금 하거나 하여튼 이 성봉설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고 뭐 해답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런 것은 그 뒤에 주자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그 주에 있습니다. 책에 주 있습니까? 우안 이 부분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한번 그 주입니다. 주 중에서 소주가 아니고 대주를 보면은 우안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해놨나요? 우안 이거는 뭐 어찌되면 우안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우는 어리석은 내란 뜻인 게 누구가 했겠나요? 주자가 붙인 겁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을 기초를 다 닦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말하면서 인심 도심설과 또 조선에 나오면은 이기론까지 다 체계를 확립한 주자가 주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주 붙여놓은 이것이 조선 성리학 500년 동안에 다투고 논쟁하던 기본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 맹자 시대다와 주자 시대다가 어떻게 논리가 바뀌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왕하면 어리석은 내가 안자를 어리석은 내가 살펴보건대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내가 살펴보건대 이런 뜻이죠. 우왕 썼습니다. 어리석은 내라고 할 때 왜 유독 갱세에만 우자를 했겠나요? 왜 우자 굳이 우리 보고 그래 한 건 아니겠죠. 성인이나 안 그러면 어찌 됩니까? 선조나 선현들이 글을 할 때는 자기를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낮추는 거죠. 우한 어리석은 내가 살펴보건대 성자는 어찌합니까? 성자는 인지소득의 천지 이하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하오 생자는 인지소득의 천지 기하라 이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고 성이라는 것은 왜 지금 고자는 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생과 성을 갖다 주자가 설명한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지소득의 천지이하라 뭡니까? 사람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기로 할 때 있잖아요. 하늘의 이에서 득한 바입니다. 예, 하늘의 이치. 그런 게 뭡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천질이, 이기론이, 그 주기론 사는 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주자가 성의 개념 규정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득한 바이다. 얻은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의 이에서, 하늘의 이치에서 얻은 거죠.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자가 말한 생이라는 것은 생은 살아가는 능력, 활동 능력, 이것은 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지, 소득의 천지, 기하라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늘의 기에서 에너지입니다. 하늘의 기,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이치는 운행이정입니다. 하늘의 기는 무엇으로 있습니까? 음양으로 되어 있죠.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죠. 음양 오행. 그래서 이게 행상, 물질화 되어 있는 거죠. 물질화 되어 있고.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서? 하늘의 기운, 에너지에서
얻은 것이다. 얻은 바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성은 행위 상자야오 기는 행위 하자야라. 어찌 됩니까? 성이라는 것은 행위 상학적인 거예요. 행위 상학이라는 것은 행체가 있기 이전의 어떤 개념들, 이게 행위 상입니다. 행위 하라는 것은 행체가 있고 난 이후에 생겨나는 작용들, 이게 행위 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행위 상자요. 행위 상학적인 것이요. 기라는 것은 뭡니까? 행위 하자야라. 이것도 행위 상자는 우리의 기질이죠. 우리 몸뚱이가 있기 이전에 있게 한 추상적인 개념이 이고 몸뚱이가 있고 나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행위합니다. 그래서 행위 하자야라 그래 되어 있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인물지생은 인물지생에 해야 되겠죠. 인물지생에 막불류 시성이요 막불류 시기라 하고 연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인물지생에 사람과 만물이 생할 적에는 태어날 때에는 막불류는 뭡니까? 있지 아니함이 없다죠. 무엇이 있지 아니함이 없어? 이 성이, 이 본성이, 이 성이 있지 아니함이 없어. 누구나 성가죠. 태어나. 또 몸뚱이 없고 안 먹고 숨 안 쉬고 사나요. 성인도 뭐 숨 쉬고 똥 누고 해야 살죠. 또 어찌 됩니까? 영막불류식이라. 또한 이 기운, 음양오양에서 받은 몸뚱이의 기운, 하늘이 준 기운을 가지지 아니함이 없어. 이와기는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기론이고 이 중에서 이가 더 주된 것이다 하는 것은 주리설이고 기가 더 주된 것이다 하면 주기론은 되는 거고 그렇죠. 연이나 그러나 어찌 됩니까? 이기로 얹이적 해야 되겠죠. 이기로 얹이적 지각운동이 인여물이 불이야오 이 말입니다. 연이나 그러나 그 자체는 뭡니까? 기로서 이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적인 거, 먹어야 사는 거, 배설을 해야 사는 거, 숨쉬어야 사는 거. 이는 기로서 이를 말한다면 주제가 이랍니다. 우리가 지각 이거는 의식 활동입니다. 의식 활동, 지각과 운동 이거는 몸뚱이가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 지각은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고 운동은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운동에 있어서는 인연물이 사람이나 다른 짐승,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무엇이습니까? 약불약이라. 어찌 됩니까? 불이야. 다르지 아니한 것.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아니한 것 갖고 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르지 아니한 뜻하고. 그런데 실제는 다르죠. 왜 살아서 하는 그런 활동은 왜 사자도 뛰대듯이 사람도 뛰어다니니까요. 다르지 아니한 뜻하고 반대로 어찌 됩니까? 이로서 이를 말한다면 이리로 언적 인의 예지지 품이 기물지 소득이 진자 이로서 행위상적인 이로서 말을 한다면 사람이 빠집니다. 인과 의와 예와 지를 풍부받은 겁니다. 품자 인과 예와 지를 풍부받은 것이 그럼 우리 좋은 사람이겠죠. 사람이 인의 예지를 풍부받은 것이 기물지 소득이 진자 어찌입니까? 이것이 성품이 기물지 소득이 진자 사람이 풍부받은 것이 어찌 다른 생물이 다른 짐승들 산물이 얻어가지고 풍부받아서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겠는가? 어찌입니까? 다른 생물들은 인의 예지를 온전히 받아 풍부받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물이 이것을 얻어가지고 온전히 가지고 있겠는가? 그래서 본연지성을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있겠는가? 차 어찌 됩니까? 차 이것이 인지성이 사람의 본성이 소위 무불선이요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아니함이 없는 바이고 선하지 아니한 바이고 왜? 이는 여기의 본성을 그대로 온전히 품바인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물은 그것이 계피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위 뭡니까? 그 계속되네요. 소위 무불선이 위 만물질 영야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아니함이 없고 무엇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무불이 끝까지 걸려야 되네요. 끝까지 걸려야 되네요. 그래서 그 어찌느냐 하면 무불선이 사람의 본성이 선하여서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조금 읽겠습니다. 고자는 부지선은 고자는 무슨 알지 못하고 고자는 부지성지 위리이 이 소위 기자 당지. 그래서 고자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성지 위리 성이라는 것이 이인 줄을 이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소위 기자 뭡니까? 이른바 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기질적인 성만으로서 아까 이 두 대의 성녀와 이 두 개를 같이 병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는 기운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그 기질적인 것으로서 당지 성에 이에 해당하게 하니 당하게 하였다. 당하게 하니 시로 이런 까닭으로 기류 단수지유 그러니까 단수지와 식색 무선 무불선지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기류 고리버들과 또 여울물의 비유와 그 다음 식색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식색 이것도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본성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고자의 말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색과 무선 본성은 선도 없고 무불선 불선한 것도 없다는 설이 종행유의 이렇게 종행어로 어지러이 어그러질유 어거질 여자입니다. 종행유이요 그리고 부는 천착이죠. 부는 천착이 차장지 오는 내기 근문이 소위 연자니 개 도지 뭐 뒤에는 뭐 안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뒤로 이래서 고자는 본성이 이에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종행으로 어지러이 이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 때 주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또 지금의 시대에 와가지고 저도 사람의 두뇌 활동과 유전자를 다 규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진짜 사람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고자가 말한 이 생자 관계가 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자체가 붙인 주에 붙어 있는 이것은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성리학의 기초를 확립한 주자가 붙인 것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선의 성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논쟁점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본 겁니다. 그다음 뒤에 식색하고 이 본성에 대한 이야기 고자고 하는 것이 계속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